자,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에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미국 시장에 좀 반응을 하는 걸까요? 오늘 시장이 다소 아쉽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 드리고 있고요. 또한 먹고 또 먹고 종목이라고 하죠. 한번 수익이 보고 또 재매수 타점이 왔을 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알짜배기 효자 종목을 발굴하실 수 있는 창시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가장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증명하듯 수익에서 확고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내일부터는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요. 내일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일주일 정도 끌고 갔을 때 중장기적으로 단기 수익급으로 볼 만한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해시태그는 CXL 기술에 관련해서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과 AI 반도체 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다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왔다, 반도체 특집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일단은 AI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후퇴를 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의 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죠. 다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84,000원을 지켜주는 모습, 한비 반도체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연출됐고, 특히나 유리 기판 종목 피롭틱스라든지 우리 전문가님이 수익봤던 YC템 같은 종목들은 사실 오늘 선전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반도체 하면 사실 이제 HBM은 계속적으로 공급 부족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지금 AI 열풍이 SSD라든지 레거시 반도체 쪽까지 종목의 확산세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통틀어서 일단 CXL과 AI 반도체 내에서도 소부장 업종 내에서의 종목을 준비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반도체 특집, 현 시점을 매수의 기회로 선점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잡았을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성급한 자신감은 금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딱 와닿는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을 그래서 봄으로 볼지 겨울로 볼지 바로 전문가님 만나서요. 앞으로의 시장의 변경 사항이라든지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들까지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주식의 봄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참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약세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수급적으로도 선물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좀 맥을 못 추는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그래도 오늘 뭐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일부 그런 관련주들이 또 올랐던 만큼 개별주 내에서는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만 찾으며 확실하게 수익은 확보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도 조정을 이용해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선별 우리 전문가님만큼 잘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만을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병권 전문가님 화상 연결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이 자주 뵙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진짜 제일 네. 즐겁거든요. 제 표정에서 느껴지나 모르겠어요. 사실 매일매일 뵀으면 좋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에 하필 이렇게 좀 맥을 못 출 때 오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또 구세주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단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증시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의 강세를 보이던 그 흐름에서 이제 좀 꺾어지는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진행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 평도 성급한 자신감은 금물 뭐 이런 어떤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향후에 좀 더 흐름을 봐야 판단이 설 수 있고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 그리고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앞서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쪽에서도 관련 기술이나 그다음에 또 어떤 주제들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가 들어오는 쪽들,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될 쪽들, 이런 것들 같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아까 미용기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도 오늘 다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내내 빠지는 움직임이 연출됐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반도체 좋다 해가지고 이제 막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또 계속 앞으로 이제 고점인 건가? 나는 이제는 뭐 사지도 않았는데 이제 팔아야 되는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어디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걸까? 갈팡질팡 오락가락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사야 지금 4월의 이 시점에서 내가 지수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수익을 위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런 걱정 싹 금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우선 2주 동안의 시장이 보합권 혹은 약간 등락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거듭했던 시장이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님의 수익은 남달랐습니다. 자, 2주 동안의 수익률 현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가 막힙니다. 재룡전기는 진짜 대단해요. 저 종목은 어제까지만 해서도 7거래일 상승,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죠. 전력기기 관련주로서 이 종목은 무려 65%가 넘는 수익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했던 YC캠 이 종목은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명확하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죠. 이 종목도 20%권의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 종목도 명확하게 오늘 수익 실현을 하셨네요. 이 종목은 11%권의 수익,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도 8%의 수익, 엔젤 로보틱스도 무려 1거래일 만에 22%권의 수익, 덕산 테코피아는 생방송 히든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2% 넘는 상승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 OLED 소재주로서 반도체 관련주죠. 무려 60%권의 수익을 확보하셨네요. 자, 선익 시스템 OLED 투자 확대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호평이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20%권의 수익, 에코프로 HN도 35%권의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한 종목당의 수익이 크죠. 아무 종목이나 들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의 실매매를 좀 많이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딱 선점한 그런 위치, 차트적인 자리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려 26년이
10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이렇게 딱 수급이 몰리고 이슈화가 되고 어느 정도 좀 기초 체력이 탄탄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선별 전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실패하지 않고 내가 꾸준하게 모아간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확인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생방송만 집중하시고 생방송 중에 언급하는 종목들 그리고 무료 노란톡방에서 명확한 코멘트까지 얻어가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어찌됐던 화려한 빨간 꽃을 계속해서 피울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50분까지만 문 열어 드릴게요. 무료 노란톡방은 저희가 2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가능한 딱 한 번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2가지의 참여 방법 첫 번째는 문자 샵 3989로 최병곤이라고 3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저희가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웹페이지 링크를 공유한 답장 10초 내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혹은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하단에 QR코드가 QR 인증하듯이 알아서 무료 노란톡방 웹페이지 링크를 이렇게 짠 하고 띄워드릴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클릭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제대로 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시장이 진짜 약간은 이제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진짜 해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 딱 맞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반도체 쪽도 안 좋았고 이제 2차 전지 테슬라 쪽에서도 이제 이슈화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도 별로 안 좋았고 오늘 그래도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해운주, 정유 이런 원자재 관련해서의 종목들은 좀 오름세가 나타났고. 반도체 내에서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유리기판 쪽 이쪽은 또 선전하는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뭘 잡아야 될지를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시장인데 네. 오늘의 증시를 그럼 봄이라고 잡아주실까요? 아니면 겨울이라고 잡아주실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겨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뭐 봄이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지만은 겨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시장이 그동안 올라가면서 이제 특정 종목만 상승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종목들을 조금 내리는 타이밍이나 가격 조정을 받는 시점에 저점 매수를 하면은 거의 수익이 났었고 거의 먹혔단 말이죠. 그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께서 어제 코스닥 시장 크게 한번 빠졌죠. 그리고 오늘 또 한번 강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개파락하고. 그런 하락 중에 이제 장중에 진행을 보면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반전 시도가 약간 나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거 시장 이제 조정 마무리 짓고 다시 반전 시도를 할 만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성급한 자신감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시장을 이때까지 겪어온 상황이나 그다음에 경험해 봤을 때는 물론 기존에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주도주는 아마 또 추가 상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종목들은 잠깐 반전 시도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특히 코스닥 시장 전체가 약간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뭐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고 이제는 뭐 반등 시도를 또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성급한 자신감을 갖고 저점 매수를 시도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는 상황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도 종목 몇 가지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 종목들은 시장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름세를 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그 전에 어떤 시장이 보여줬던 그리고 종목들이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은 이거에 내가 알고 있던 종목이 맞나 싶을 정도로 힘없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급하게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려다 보면은 고점에 매수를 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충분히 하락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완전 바닥을 잡거나 아니면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겨울이다. 그리고
성급한 자신감을 갖고 섣불리 저점 매수를 하지 마셔라. 이런 얘기까지 같이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급하게 일단 어찌됐든 저점 매수를 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좀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켜본다고 마냥 우리가 그냥 장중에 이렇게 지켜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막 올라간다고 따라 같이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거고 물타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어찌됐든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런 테마 내에서 확실하게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면 그런 종목을 가져가기가 그리고 혼자 선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탄탄한 26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버텨오면서 그 수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셨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럭키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전 투자를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종목 선별을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제일 잘해주고 있거든요. 일단 수익률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이 얼마나 대단한 종목들인지 아실 겁니다. 투자 전략도 각각 달랐고요. 특히나 생방송에서 언급하신 종목들마다 시세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 같은 종목들이 가장 눈에 띄는데 히든 종목이었죠. 자, 디스플레이 반도체 관련주로 60%가 넘는 수익이 무려 2개고요. YC캠이라는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전해 줬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보유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의 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젠백스링크는 사실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11%권의 수익,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뭐 선익 시스템, 에코프로 HN처럼 저점에서 우리가 좀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차트적인 분석과 이슈를 통합해서 확실하게 미리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과 이 기회가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도중에 대놓고 종목을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종목만 안다고 사실 다 돈 벌면 떼부자가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언제쯤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타점이라든지 그리고 무료 공략주가 나갑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무료 노란톡방에서 갑자기 종목을 오픈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50분까지 저희가 문 열어드리고 있거든요. 참 부족함이 없는 방이 아닐까 싶어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으로 가능하시고요. 50분까지 방송 시간이 고작 32, 3분 남았으니까 필히 지금이라도 함께 하시면서 종목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코멘트까지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자면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시장까지 시황까지 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일단 오늘은 반도체 특집으로 잡아주셨더라고요. 네. 이 CXL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까지 일단은 시장을 딱 반도체 쪽으로 오늘 딱 이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지 일단 그것부터 일단 들어볼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조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은 제 판단에는 네. 아직까지는 계속 반도체 쪽으로 포커스가 계속 맞춰질 것 같아요. AI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장 주도가 되는 종목은 역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는 당분간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은 뭐 8만 전자를 넘어서서 이제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시장을 계속 주도하게 될 텐데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장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 말고 좀 움직임이 가벼운 쪽을 그래도 노려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삼성전자를 턱 하고 사자니 물론 이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간 끌고 와야 되고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자금을 아주 크게 투입을 한다든지 하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액 투자를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좀 빠른 변동성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이 종목을 마음대로 막 사기가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제1위 종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 주도주고 이 종목밖에 안 간다. 이러면은
이거 고민 좀 많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 하면은 CXL을 먼저 내세웁니다. 물론 네. 삼성전자가 HBM 메모리 기술만 갖고 있는, CXL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기술이 있는데 지금 증시에서는요, 참 이게 웃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자, 오늘 보면 해운주가 상승을 했어요. 해운주가 상승했는데 흥하해운은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고 종가 기준으로도 22%나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해운은요, 오늘 장중에 15%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3% 상승으로 끝났어요. 장중에 고가도 약하고 종가도 훨씬 약하죠. 그런데 종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요, 흥하해운이 시총이 더 큽니다. 즉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대한해운은 흥하해운보다 덩치가 더 작아요. 그런데 실적으로 가보면은 대한해운의 매출액이 흥하해운의 매출액의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실제로 흥하해운은 지금 해운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그 중동 쪽의 문제 때문에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흥하해운은 사실 아시아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죠. 네. 그렇게 깊게 연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움직일 때 보면은 이전에 해운주 때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해운주 그러면은 흥하해운이 제일 빨리 움직여요.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한민국 증시는 사실은 기업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어떤 이슈나 이런 쪽에 투자자들의 인식이 박혀버리면은 그 종목이 무조건 연계를 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SK 하이닉스 그러면은 HBM 메모리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HBM 메모리가 좋아 이러면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HBM 메모리를 생산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은 SK 하이닉스가 먼저 부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CXL 기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먼저 부각이 돼버려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 그러면은 CXL 관련주를 노리는 게 지금은 핵심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HBM 메모리 쪽을 노릴 것 같으면은 한미반도체 이렇게 딱 떠버리는 거고 네. CXL을 그러면은 이제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공략하실 것 같으면은 본 삼성전자를 공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은 좀 빠른 변화를 노리고 삼성전자와 수혜를 맞춰가면서 엮어갈 수 있는 종목을 노린다면은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CXL 관련 종목 중에서 왜 하필 엑시콘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그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원래는 네오셈이 제일 빨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엑시콘이 더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전일날 신고가를 쳤고 오늘 이제 깊게 조정을 좀 거쳤지만은 일단은 아직까지도 강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을 때는요, 몇 배 올랐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만 안 깨지면 된다는 거죠. 추세가 안 깨지는 것을 확인하고 그 타이밍 중에서 조정을 주는 타이밍, 즉 저가 매수를 시도하면은 이게 제일 많은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노리셔도 좋은데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는 개념은 종목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엑시콘을 차라리 노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정말 확실하게 정말 오늘의 시장에서 명확하게 이제 해운주로서 또 비교를 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을 미리 선점했고 삼성전자가 초기 선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CXL의 초기 선점을 위해서 사실 이제 여러 기업사들과 함께 협업이 필요하고 새로운 생태계 확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면 CXL이 떠오르기 마련이고 이 반도체가 아직 추세가 또 꺾이지 않았고 그 내에서도 CXL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또 미리 선점한다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면 이 종목은 충분하게 가져가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네오셈이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종목의 수급이 사실상 더 좋다. 그리고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가 좋은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난 또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종목을 가리지 않아요. 대놓고 오픈을 해드렸고 이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못 들으신 분들은 안 알려드릴 겁니다. 자,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종목의 시세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여기에 따른 코멘트도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익률표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내내 빠지는 모습이 연출됐잖아요. 뭐 오후장에 조금씩 낙폭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는 우리가 내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둬야 됩니다. 벌써 시가 베팅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를 알려주셨고요. 자, 재룡 전기 보세요. 얼마나 좋은 단가에 들어갔나요? 31,000원입니다. 이게 3월 12일이면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3주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65%가 넘는 수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 상승 여력이 남았기 때문에 보유를 하면서 수익률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시점에서 유리기판 쪽에 사실상 이슈화가 됐었던 YC캠, 뭐 필옵틱스를 필두로 오늘 유리기판 쪽의 흐름이 좋았는데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20%의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젠백스 링크부터 LS 머티리얼즈, 뭐 엔젤 로보틱스부터 에코프로 HN까지 모든 종목들이 길지 않는 기간 동안에 확실하게 60%가 넘는 수익이 무려 2개. 게다가 모든 종목들의 대부분이 두 자릿수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지금의 이 시점에서 그래도 주식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그래도 난 좀 주식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최병건 대표님의 코멘트를 꼭 들어보고요.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장중의 변동사항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무료 공략주도 나갑니다. 하지만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꼭 무료 노란톡방에 함께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첫 번째 종목 오픈해 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궁금하신 것들은 꼭 함께 하셔서요. 앞으로의 명확한 수익 상승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어렵지 않아요. 50분까지 방송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셔서 힘든 이 시점에서 그래도 수익의 계좌, 수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CXL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들어봤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특집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 이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네. 일단 어찌됐든 오늘은 떨어졌죠. 하지만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에 관련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AI 열풍에 따라서 HBM은 계속 심각한 공급 부족 상태잖아요. 그리고 네. 이 덕분에 뭐 레거시 반도체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이런 생산 캐파 제한으로 가격이 오르는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사실 흐름이 계속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필요한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 헷갈려서 저는 그냥 대형주를 살까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매매에 관련해서 수익을 조금 그래도 빨리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선별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번 시간대 제가 말씀드렸던 게 너무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물론 그 종목들이 더 이상 안 오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조정을 중간에 거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추격 매수를 했을 때 그리고 그런 믿음이 과신으로 변해버렸을 때 그 종목이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좋아져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실패 케이스는 그 주가가 너무 높게 많이 올라 있을 때 그때 막 언론에서 더 좋다라고 떠들고 막 이런 상황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는 좀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 앵커님 YC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YC캠이나 필옵틱스는 유리기판 관련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오른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네페스 아크 같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강했죠.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종목들도 유로퍼지 AI라는 그런 기술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유리기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뉴로퍼지 같은 이런 기술들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런 기술이 상용화됐을 때 엄청난 수익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2배, 3배씩 날아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은 단순 테마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래성을 쌓아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수익이 쉽게 나지만은 한번 분위기가 무너져 버리면은 주가가 급락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YC캠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소개를 드렸을 때 이건 노란 톡방에 오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수익률 지금 표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노란 톡방에 전부 다 나간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유리기판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준 것은 EUN이라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극자외선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내세우면서 거기에 따른 소재 공급을 하면서 이것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업성이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르니까 이 종목은 아직 많이 상승을 안 했으니까 한번 투자를 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며칠 만에 주가가 급등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AI 반도체나 그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소재나 그다음에 부품 그리고 장비들 쪽에서 아직 크게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차원이고요. AI 반도체 쪽에서도 아직 그렇게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데 그 실제로 상업성이 있는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에요.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상장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타다가 성장성이 좀 멈추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년간을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6만 원 너머에서부터 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은 달리 바꾸어서 말하자면은 가격 부담이 적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고 최근에 이 회사가 이제 그 GPU 칩입니다. 북미 쪽에 이제 AI 업체 쪽에 GPU 칩, 그 칩에 들어가는 동박을 납품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조정을 거치는 시점인데 이러한 종목들은 사실은 AI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실제 소재를 납품하면서 거기서 수익성이 커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어떤 미래 기술 가지고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어떤 상승이지 않는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도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AI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가격 부담도 상당히 좀 적고 앞서 말씀드렸던 CXL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 부담을 좀 안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원하는 만큼의 상승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어떤 큰 낭패보다는 바닥권에서 꾸준히 투자를 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너무 나는 위험적인 거는 안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을 선택하시면은 좋은 대안이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반도체 내에서도 물론 뭐 AI 반도체로 속하기는 합니다만 그 내에서도 약간 덜 오른 종목들 위주로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부담이 적고 그만큼의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사실 바닥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리스크가 조금 적은 이러한 종목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CXL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종목이 떠오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시장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멀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간다고 해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뭐 반도체가 조금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추세 자체가 꺾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선별이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반도체 내에서도 각계 전투죠. 테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종목을 선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종목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이 종목은 글자 수가 좀 길죠. 7글자짜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난 또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고요. 시세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도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 계속 보합권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이제 고점인 건가? 이제 주식을 좀 팔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시죠. 우리 대표님께서. 하지만 수익이 큽니다. 이거 하나로도 사실 우리가 최병원 대표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보이지 않을까요? 자, 재룡전기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 진입가도 좋았고 진입 일자도 좋았죠. 3주 정도 채 되지가 않았는데 65%가 넘는 수익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선전해줬던 YC캠도 20%권의 수익으로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았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도 20%권의 수익 보유하고 있고요. 젠백스링크부터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부터 덕산테코피아는 이 종목도 히든 종목이었는데 히든 종목으로 언급한 종목들이 가장 수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는 게 이 히든 종목을 들어보시고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코멘트까지 한번 들어보라라는 겁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내가 정말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힘들다, 혼자 하기 너무 고되다 하시는 분들은 꼭 50분 전까지 들어오셔서 최병훈 대표님의 여러 코멘트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참여 방법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함께 하셔서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장중에 이런 상황 판단과 종목들 그리고 무료 공략주까지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반도체 특집으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도체 이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의 봄 종목도 사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최근에 안 했습니다. 이 먹고 또 먹고 종목이 늘 우리 전문가님의 그렇죠. 수식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짜배기의 효자 종목 발굴하는 데는 사실 우리 전문가님만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재매수 타점을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을 사실 더 궁금해 하거든요. 오랜만에 수익률표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 종목 더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먹고 또 먹고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또 눈에 보이실까? 혹은 지금 들어가도 내가 좀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종목,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어떻게 또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먹고 또 먹고 종목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수익은 안 나왔어요. 수익이 나올 수는 있는데 만족스러운 수익은 안 나온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은 지금 아직까지 수익률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짜잘하게 수익 나는 거는 뭐 일부를 팔고 일부를 끌고 가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종목들은 굳이 여기 포함을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은 그것까지는 다 말씀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나중에 가서 큰 파괴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좀 많이 감춰두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오늘 우리 앵커님 질문하시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번 방송 때는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아직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식이 현대 힘스라는 주식이에요. 이거 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상장하는 첫날 300% 상한가를 쳤어요. 사실 뭐 저는 이 종목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은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추격 매수를 그렇게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적정 가치를 왔을 때 그때 타이밍을 잡아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현대힘스는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현대 마크가 떡하니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주주는 허큘리스 홀딩스예요. 허큘리스 홀딩스가 비상장 시점에 HD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975억 원이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75%의 지분을 사들였어요. 그때 당시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법적 규제 때문이기도 하고 자금 확보 부분이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고 싶어서 그걸 팔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허큘리스 홀딩스가 그걸 사고 그 다음에 상장이 돼서 지금은 지분율이 5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대 주주고 그 뒤에 2대 주주가 HD 한국조선해양이에요. 허큘리스 홀딩스는 사실 이 회사의 기업을 지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수익을 크게 내면은 거기서 지분을 매각하고 싶은 게 목적이고 HD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실패했습니다. 하나한테 넘어갔죠. 그러면은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매출처가 현대사모중공업하고 HD 한국조선해양 이 두 회사에 100% 다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회사는 사실 현대중공업 계열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분은 지금 2대 주주라서 지분이 약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허큘리스 홀딩스는 어차피 주식을 팔고 싶어 할 것이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의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 회사는 어차피 이 회사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는 얘기가 없지만은 나중에 언젠가는 M&A 한번 휩싸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제가 STX 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추천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이 주가가 5,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0,000원대를 넘거든요. 네. 13,000원대거든요. 이 회사도 결국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국은 비싼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결국은 현대힘스를 한번 인수를 하려고 덤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은 먹는 주식이지만은 싼 가격에 매입한다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좋은 종목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IPO 공모 관련해서 또 따따블을 또 기록했던 종목이었는데 약간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좀 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욕을 먹을 이유인가라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한 2%대 강세로 또 마감을 했네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혜택을 주셨습니다. 한 종목을 좀 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종목을 얘기하면 뭐합니까? 내가 이 종목을 그래서 어떻게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힘내시라고 3가지의 종목을 또 얘기하셨어요. 시가 베팅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를 콕 집어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명확한 타점이라든지 코멘트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뭐 좋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손가락을 계속적으로 가만히 움직이는 하셔야 돼요. 지금의 이 시점에서 하나를 들어가도 한마디로 확실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해야 되는데 우리 최병권 대표님이 굉장히 섬세하시죠. 하지만 수익도 큽니다. 재룡전기 66%권의 수익, YC캠부터 젠백스링크, LS 머티리얼즈부터 선익시스템 등 현 시점에서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참 좋은 단가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자릿수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 계좌하고 비교해보면 완전 상반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최병권 전문가님을 모셔온 거고요. 함께 50분까지만 들어오시면 이런 공략주 당연히 받아가실 수 있어요. 언제 드릴지는 장담할 수가 없지만 드리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노란 톡방을 가만히 잘 보고 계신다면 앞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들도 확보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방송 시간이 6분 남았네요. 2가지의 차별 방법 어렵지 않거든요. 자,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시장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네.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종목을 더 얘기해 주셔서 지금 바로 제가 관심 종목에 픽해뒀네요. 자, 그렇다면 시가 베팅과 단기 스윙 그리고 주목할 만한 종목까지 봤다면 가장 중요한 또 오늘의 봄 종목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봄 종목은 이건 알려주지 않겠다. 비장의 무기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었는데 네, 자, 그래요. 오늘은 어디 테마에서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미용기기나 화장품 오. 관련해서 테마를 갖고 왔습니다. 이쪽을 아오. 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요. 네. 사실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이 주가가 약세를 타기 시작했던 게 최근이었는데 그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의 침체였었어요. 중국 시장이 아시다시피 뭐 지금 ELS 문제도 있지만 홍콩 H 증시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ELS 문제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국이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서야 회복세를 좀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의 긴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게 소비고 소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중국 쪽이 화장품이나 미용기기 쪽이거든요. 최근에 미용기기 쪽의 수출주들 보면은 비올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여전히 매출이 좋고 수익성이 좋다는 의미거든요. 중국의 회복과 그 다음에 수익성이 맞물려 버린다면은 이 종목 오늘 소개드릴 이 종목도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많이 거쳤어요.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했는데 이거는요 주식을 사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성 내용이 됩니다. 주가가 반이나 할인을 하는데 거기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가격 부담 없이 추가적인 상승을 쉽게 노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미용기기 쪽은 다 수익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수익성이 더 좋으냐, 좀 덜 좋았느냐, 그리고 다시 좋아지느냐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용기기 쪽은 뭐 애초에 어떤 그런 뜬구름 잡기식의 어떤 테마성 종목도 아니고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반도체 쪽도 아니지만은 꾸준한 수익을 줄 수 있고 꾸준한 수익성이 결국은 주가의 상승으로도 꾸준히 이끌어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봐요. 화장품은 지금 사실 주가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근데 이 미용기기 수출 쪽은 글쎄요. K-뷰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굉장히 지금 인식도 좋고 그리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그다음에 남아메리카 쪽에도 한국의 K-뷰티 제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의 상승이 장기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이 종목은 제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노란 톡방에 오늘 제가 종목도 많이 드리고 방송마다 많이 드리지만은 그래도 노란 톡방에 꼭 오셔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앵커님 맨날 수익률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 종목들이 전부 다 무료로 다 소개해드렸던 그런 종목들이고 타이밍까지도 다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오셔야 구체적인 종목과 그다음에 타이밍 같이 보실 수 있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시점에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좋았단 말이죠. 뭐 1분기 수출액이 역대 최대다라는 화장품도 좋았고 일부지만 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도 비오를 통해서 뭐 제시스 메디칼, 뭐 원텍 같은 종목들이 선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오를 일단 필두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보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는 종목은 따로 있다. 그거는 무료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 함께 하시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수익률표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종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 사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이시면 2주 동안에 어떠한 많은 종목을 들어가서 잦은 매매를 시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종목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지만 좋은 단가에 사야 됩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50분까지 열어드린다라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자, 재룡전기장, 뭐 덕산테크코피아 이미 뭐 60%권의 수익을 확보하시면서 수익을 마감하신 부분이잖아요. 이런 종목 내 계좌에도 꼭 필요하다. 넣어보고 싶다. 그리고 실매매를 진짜 잘하고 싶다. 차트 분석이 나는 혼자서 힘들다. 수급과 이슈를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이 좀 발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다. 그러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꼭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계좌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립니다. 방송 시간 1분 채 남지가 않았고요. 두 가지의 차별 방법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딱
얄짤없이 문 50분에 닫을 생각이니까요.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꼭 최병건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또 많은 종목 선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써 방송 끝날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시장이 강세를 보여도 올라가는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공략하지 않으면은 수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주도주 파악하시고, 주도주 모르시겠으면 노란 톡방에 오십시오. 제가 설명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종목 받아가시고 꼭 수익 올려가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힘내시고 언제나 응원하는 우리 주식의 봄 최병건 전문가님과 제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최병건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기분 좋게 내일 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